안녕하세요. 호두나무 작업실에서 유명한 그림책 작가님들을 모시고 질문과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들을 오늘 모셨는데요. 제 옆에 계신 분은 강혜숙 작가님이라고 그림책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이고, 또 대표적인 작품이 꼬리야 꼬리야 등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많은 그림책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명애 작가님으로 내일은 맑겠습니다 그림책을 내시고 요즘 가장 핫한 그림책 작가이십니다. 오늘 질문 먼저 해드릴게요. 그림책 작품을 만들면서 출판사와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출판사와 일하면은 뭐 항상 힘들죠. 쉬운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항상 힘든 이유는 제가 처음에 유지했던 어떤 이야기의 기조가 출판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살짝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굳이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했으면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하지만 그게 제 작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 때가 있어서 조율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제가 초기에 만들었던 더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을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출판이 되면서 글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사실 아직도 어떤 게 더 맞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저는 편집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만들어 가면서 아마 조금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은 신인 때 데뷔를 어떻게 하셨고, 데뷔했을 당시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림책 작가로 성장하셨나요? 저는 데뷔를 굉장히 쉽게 했어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작업했던 몇 개의 이야기 컷이, 그림이 출판 미술 부분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면서 제가 출판 미술 부문에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가 상을 받았으니까 출판이 돼도 되겠구나,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출판사를 만나면 보여줘야지 하고 그림을 들고 다니다가 어떤 출판사를 만나서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책을 아주 쉽게 색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모르기 전에 그림책 세계로 들어와서 저희 초반 작업은 정말 신나고 엄청나게 기뻤죠. 내 이야기가 책이 되는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한 3년 정도는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요. 저는 어디서부터가 사실 데뷔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글그림을 이제 처음 한 책이 데뷔인지,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한 6년 정도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다가 이제 창작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 섬이라고, 그게 아마 이제 처음 한 그림책인데, 그 전에 사실은 그림책 작업이라고 하기에 조금 이제 중간 형태의 전집이나 뭐 이런 책들 읽기물에 그림을 그리다가 서서히 이쪽으로 그냥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시기가 딱 그렇게 돼서. 네. 지금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그림책 작가가 돼서 좋은 점과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점들은 좀 어려웠다, 이런 점들은 그림책 작가로서 좀 힘든 점이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한국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는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저는 스스로를 약간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림이고, 그 그림이 책이 돼서 그림책 작가는 약간 업에 가까운,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재미있긴 한데요. 잘 모르겠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림책 작가가. 근데 확실히 이 직업 중에 업이 더 커서 가끔은 이 직족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 만남도 필요하고 직은. 그렇죠. 근데 업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림책 작업하면서 사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누구? 가족들?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집에서 작업을 하고 뭔가 이러니까 약간 이게 직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계가 프리랜서가 아마 제일 그게 힘들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늘 집에 있는데 자기를 케어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직업이니까 이거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경계가 약간 불안정할 때가 가장 힘든데 사실 창작을 하는 거는 너무 저한테는 제 직업 성격상 맞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도록 작업해오면서 작가들은 자신의 루틴이 있는데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실 수 있는 작업의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워낙 양 옆에 계신 작가님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뭐 이렇게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아이의 생활하고 좀 비슷하게 루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 시간이 저희 작업 시간이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하루 삼시세끼 할 때를 빼고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철칙이라면 밤 10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 주로 맥주를 마시고요. 절대 주말에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감이 밀리면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그냥 다 합니다. 작가님? 저도 약간 비슷한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뭔가 수업을 하거나 학원을 갔을 때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뭐 또 다른 거를 할 때 그러니까 약간 두 번에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그리고 이제 하루의 루틴이라고 하면은 사실 운동 시간을 30분 정도는 늘 갖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변을 한 3km 정도는 꾸준히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그림책 작가님들이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책 작업을 병행하면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두 작업을 하면서 다른 점은 무엇이고 또 마음가짐에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떤 점들이 크게 다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그림을 다 하는 작업이 있고 그림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림 차이를 물어보신 거죠. 예. 근데 그림만 그릴 때에도 책에 들어가는 사파가 있고 가끔은 뭐 포스터나 다른 분야의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그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죠. 그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점? 예를 들어 제가 2017년 요리인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비주얼 작업을 다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방송가의 작업을 옆에서 보면서 함께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재밌었고 가끔은 보드게임이라던가 제품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작업 의뢰가 오는데 그런 작업은 오히려 훨씬 더 재밌고 빨리 끝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글그림을 다 하는 창작은 제 스스로 자꾸 검증을 하다 보니까 늘어지게 되고 늘어지면 정말 긴장감 때문에 점점 힘들죠. 저를 옥죄는 그 긴장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책 작업을 1년에 한 것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긴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랑은 되게 반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는 사실 스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정해져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를 한 번 이상 안 읽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반면에 제가 창작을 할 때는 사실 스토리를 정해놓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식의 흐름대로 그 주인공을 그냥 쫓아가는 대로 사실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되게 엉뚱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정말 저랑 반대시네요. 정말. 네, 이번 바캉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시즌3 작품들도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품들이 많은데요. 왜 이런 신선한 작품들이 기성 출판사를 통해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기성 출판사나 관계자분들에게 새롭고 멋진 작품들을 위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 근데 바캉스 프로젝트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알아서 하잖아요.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인쇄 용지를 고르고 인쇄소에 가서 사정을 하고. 근데 그 작업을 저도 작업한 지 이제 15년 됐지만 바캉스에서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편집자의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하다못해 작은 사건, 오타라도 나면은 이 책은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쵸. 편집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걱정도 제가 안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유와 나의 책임감 속에서 조금 더 새로운 작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판사들도 뭐 걱정은 이해하지만 조금 걱정을 더 쉬고 작가한테 더 맡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캉스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그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성의 상업 출판을 하다 보면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더 깎여서 그러니까 제 색깔을 온전하게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색깔을 온전하게 냈다고 해서 그게 뭐 또 100% 좋은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디까지 그러니까 한 60%를 제 색깔을 내야 되는지 70%를 내야 되는지 약간 그거 고민은 조금 되기는 하지만 편집자들의 대부분의 시각은 그래도 이 책을 사서 보는 독자에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약간의 그래도 각자의 작가들의 색깔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림책 작가가 되시고 싶은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계시고 신인 작가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몇 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은 게 저는 그림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그림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작가가 된 사람이라 겁없이 들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괜찮은 작업이에요. 근데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조금만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저한테 필요한 얘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약간 듣는 편이라 사실은 그거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회화를 했지 사실 그림책을 우리가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사실 조금 내려놓으니까 스토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이 뭐 약간의 조금 없어도 스토리나 이런 거로 이렇게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